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여쭤보면 이거 답변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구축이 좋으세요? 신축이 좋으세요? 여쭤보면은 구축을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똑같아요. 새 차가 좋으세요? 중고차가 좋으세요? 하면은 새 차가 그래서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역을 얘기할까 말까 고민인데 대구에 신축 엄청 많거든요. 대구 가서 얼죽신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마피가 막 엄청나거든요. 할인 분양의 마피. 거기는 얼죽신이 아니죠. 대구 가면 얼죽신 얘기 안 하세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고 있는 강남 지역 가면 얼죽신이라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이유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정말 스마트해 보이거든요. 설명이에요. 주식 투자는 안 해요. 근데 어젯밤에 주식이 내려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 이유가 맞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미 지나간 시장은 저도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유동성이 들어왔네요. 수급이 틀어졌네요. 선반영됐나 봅니다. 악재를 무서워합니다.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환율 때문입니다. 못할 것 같으세요? 누가 얘기냐의 차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얼죽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럼 얼죽신이 가짜냐? 아니죠. 신축이 인기가 좋았다니까요. 이런 거 전 경험 되게 많아요, 옛날에. 대형을 사야 된다. 무조건 대형이다. 초대형이다. 버블세븐이다. 갭투자다. 있었어요. 서울이다. 서울 신축이다. 재건축 재개발이다. 이 바람이 계속 있었고 빌라도 있었고 뉴타운도 있었고 보금자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겪었어요. 폭락론이 득세할 때도 있었어요. 그땐 그게 진리인데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변합니다. 그럼 얼죽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얼죽신이 진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면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은 뭐냐입니다. 얼죽신, 신축이 오른다. 신축이 오른다는 건 신축이 수요가 많다. 또는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역 신축이 이끌고 있긴 하지만 신축만 올라가고 있나요? 송파, 강남, 강동구, 마포 뭐 이런 곳들 신축만 올라가고 있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곳들을 찾아보세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금 있어요. 신축만 먼저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 구축 나중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여기까지 와도 저한테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송파가 있어요. 신축이 먼저 올랐어요. 지금 구축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뭐 신축이 많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북구, 동대문구, 뭐 청량리 이런 데를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지금 신축이 올라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봐요. 그럼 여기 구축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여기까지 올까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 수급 파악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얼죽식 다음에는 늘 구축이 상승했다는 역사를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못 이겨내고 직장을 그만뒀고요. 이직이 아니에요. 아예 때려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완전히 때려쳐서 밖에 나와서 뭐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했던 대학 공부랑 자격증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상태죠. 그리고 저는 이거 쓸데없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결혼 계획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아예 전 다 내려놨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저는 뭐냐면 젊은 남자가 몸뚱아리 하나 남아 있던 거예요. 뭐 그렇게 무서울까요, 뭐가? 망하는 거에 대해서.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왜냐면 저는 이 디폴트가 두 번 중간에 채무 불이익이 두 번 났었어요. 투자하면서. 저도 겪었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가정이 있는 분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 리스크에 대해서 제 생각이 정해진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저 행동을 옮겼잖아요. 내 인생 망했다. 전 그거였어요. 내 인생 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심리의 회복 기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런 제 상태랑 이미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가정이 있는 분들이랑 리스크에 대한 인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끌어올 수 있는 레버리지는 다 갖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내가 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내가 측정해 놓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 원래 이래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의 정도를 계산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은 리스크를 좀 더 많이 감당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내가 안정된 상황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면은
리스크, 특히 대출,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역전세 날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산다는 게 리스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내 자금 계획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짜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많이 감당할 수 있다. 이미 뭐 경험이 있든 실력이 되든 다른 걸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를 조금 더 폭을 넓히셔도 돼요. 이거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 선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지금 시장에 참여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은 좀 메리트를 가져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달에 거래량이 3,000건이에요. 그리고 시장에 악재가 많아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집을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남들이 집을 안 사는데 산다는 거는, 남들이 안 사도 여러분, 사람들은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요. 매수세가 줄어든다고 매도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물건 많아요. 데이터만 봐도 서울에 물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만 저렴하게 팔고 싶은 사람이 예전보다 없다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그 안에 금매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는데 전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 유동성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 유동성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가장 금매를 살 수 있는 지역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금매를 살 수 있는 스킬, 경매나 공매나 금매를 찾는 방법, 이거를 같이 이렇게 좀 칵테일처럼 어우러지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가성비도 올리시고, 그게 잘 사면은 오래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발품과 공부를 통해서 그 노력의 대가를 시간으로 환산시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땐 여러분 해보시면요. 저도 인정을 해요.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완전 100%는 아니지만 공부보다 행동이 먼저예요. 이거 부정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도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부동산 학원에서.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나가보시면 이게 뻔해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매물이 4억, 4억 2천, 4억 4천, 4억 6천이 있는데 4억이에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짜리 팔렸어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 2천짜리 팔렸어요. 다음 주에 가니까 4억 4천짜리 팔렸어요.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럼 빨리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부동산 학원은 공부하고 살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때가 있다고요. 지금은, 그때는 뭐냐면 내 공부할 시간에 잘 사는 요령은 익혔지만 이미 물건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안 되지만, 이때는, 이럴 땐, 지금 아니잖아요. 그때는 저 같은 사람들 도움 구하시면 돼요. 아니 뒀다 뭐 하실 거예요? 지금은 소용없어요. 막 대세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빨리 결정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공부하신 다음에 잘 사서 가성비를 통해서 보상받으시면 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